자, 제가 옵티머스 라임에 돈 어디 갔나 봐야 된다 했습니다. 라임은 1조 6천억, 옵티머스는 5,151억인데 이 돈이 지금 거의 대부분 없어졌을 거다. 근데 여태까지 돈이 있나 없나 말은 하지 않고 그냥 환매 중단액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사람들한테 헷갈리게 하지요. 환매가 중단액이 그렇다는 거지, 또 정산해 보면 산 빌딩이니 뭐니 다 있을 거니까 마치 일이 해결될 것처럼 비춰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판매사들한테 돈이 있는데 왜 판매사들이 물어줘요? 은행이나 정권회사 보고 라임이나 옵티머스 물어주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뭐 징계하니 하고 공갈 협박을 하고 있잖아요. 금융감독당국이요. 저들도 거기 가세가 같이 헤쳐먹었던 놈들이 판매사들 보고 그거 물어주라고 징계한다고 뭐 사장들 지금 그러고 자빠졌어요. 그런데 실제 지금 옵티머스에 대해서 금감원 펀드 실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옵티머스가 지금 이 갖고 간 사모펀드 돈 중에서 92%가 최악의 경우에 손실을 기록할 거고, 1억을 그러면 내가 사모펀드에 넣었다면 9,200만원이 날라가고 800만원 돌려받을 수 있다고 금감원이 회계 심사를 맡긴 3일 회계법인이 그렇게 보고서를 냈다는 거예요. 5,146억에서 원래 투자하기로 있던 그런 공공기관 매출이 아니라 온갖 내부 건설 사기업체에다가 투자했는데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돈은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로 들어간 페이퍼 컴퍼니에서 2차로 1,461억이 트러스트올, 셉틸리언 등 2차 경유지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트러스트올이라는 회사가 지난번에 이낙연이가 종로에 총선할 때 복합기를 빌려줬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복합기만 빌려준 게 아니라 옵티머스의 로비스트가 이걸 해줬는데, 김재현이 옵티머스 사장 지시를 받고 이낙연이 서울 사무실에 소파 등 1,000만원 상당의 가구 집기까지 제공했다 진술했어요, 검찰에. 내가 그때 그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복합기 하나 달랑 빌려주냐, 신세 지면서 아예 뭐 싹 다 넣어 좀 주시오, 이렇게 되는 게 자연스럽다. 복합기 하나라는 저거는 거짓말이다. 죽어도 욕 듣는다. 그렇잖아요. 아니, 금융 사기꾼이 총리 지낸 사람이 종로에 나와서 황교안이하고 붙는데 거기 사무실에 뭘 꾸며준다고 하면 뭘 하겠어요? 집기하고 복합기 사무 비품 일체를 넣어준다든지, 그러면 뭐 건물을 통째로 얻어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아니나 다를까 지금 가구도 다 해줬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옵티머스가 해줬다는, 옵티머스의 자회사가 해줬다는 복합기 임대료 내준 것과는 또 별개로 이렇게 해줬다는 건데, 자, 거기에 엔터테인먼트 한다는 신모라고 도망갔다가 지금 검찰에 출두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김재현이가 이 사무소에 가서 가구 등을 해줘라 해서 가구 구입을 해줬고 구입 자금은 옵티머스가 됐다. 이낙연이는 사실이 아니다, 어떤 지원도 안 받았다, 이래 뻥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에 발이 넓은 연예기획사 사장 출신 신이라는 친구가 지금 김재현이 척근인데, 김재현이가 이 신을 국내 최고의 로비스트다 주변에 소개도 했는데 이자가 도망갔다가 그저께 이제 검찰에 출두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로비를 했는가 했는데 그 첫 진술이 이낙연이 사무실에 사무집기 일체를 해줬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자, 이낙연이는 그러면 그게 아니라면 집기를 뭔 돈으로 샀는지 밝히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선거한다고 사무실 열어서 집기를 샀으면 그 집기는 선거 관련 비용으로 지출을 했을 거 아니에요. 회계장부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집기 산 비용이 없으면 언놈이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언놈이 해줬는지 밝히면 될 거 아니에요. 자, 셉틸리언이라는 데는 그 윤석호 변호사 마누라 이진아가 지금 셉틸리언의 사실상 최대 주주입니다.
이래 가지고 돈들이 지금 여러 경유지를 거쳐서 실제 투자에 3,515억이 쓰였는데 부동산, 주식, 채권 등에 63곳에 들어갔는데 해수 가능성을 A, B, C 등급으로 분류해 보니까 해수가 의문시되는 C 등급이 3천억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액 해수가 가능한 A 등급이나 일부 해수가 가능한 B 등급은 1.3%, 15.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돈 다 빼먹으려고 투자한 거지 그걸 갖다가 해수할 생각도 없었다는 겁니다. 결론이 5,100억이 들어갔는데 잘 건져야 780억 건진다. 그러면 남은 돈은 이제 어떡하느냐. 피해자들은 물어달라고 할 거고 은행이나 증권사가 적당히 물어주고 끝나는 거냐. 참 기가 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말들은 그럼 저 돈으로 하느냐. 그것도 아니겠죠. 시사저널이요. 김봉현이 녹취록을 갖다가 또 추가로 공개했는데요. 문무일이가 이강세와 고려대 인맥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 쫄병한테 이 문무일이와 이강세는 그러니까 김봉현이 밑에 이 광주의 MBC 기자하고 사장하다가 들어와서 스타모빌리티 사장 대표하던 이강세는 고려대 광주 무진중학교 동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김봉현이의 또 다른 측근 B는 3월 달에 시사저널에다가 문무일이 검찰총장에 선임되기 전 친구인 이강세와 필리핀 클락 리조트 여행을 갔는데 그 비용을 김봉현이가 지불했다. 자, 이자들 필리핀에 있는 리조트 인수해가지고 뭐 살인 나니 뭐니 이런 말이 있었고 저한테도 그 제보가 왔었어요. 그러면서 해외 필리핀 클락 리조트 여러 번 갔는데 접대 목적이고 문무일 총장하고 고 누구누구 등 2명이다라는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무일이는 이강세와 친구는 맞지만은 총장 재직 중에 만난 적이 없고 필리핀 여행과 관련해서는 출입국 기록 확인해봐라 하고는 답을 회피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김봉현이가 이번에도 저 라이밀도 광주에 고머식이라고 있어 고머머 검찰 브로커야. 검찰 브로커 제가 몇 명 실제 만나봤는데 진짜 하는 일이 검찰과 이 검찰의 뭔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 사이에서 돈 받아내고 이런저런 작업해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걔 통해서 김오수 차관하고 김오수가 등장합니다. 법무부에 차관했던 감사원의 그 감사위원으로 가려고 하던 이 정권의 딸랑이에요. 김오수 차관하고 고머식이하고 굉장히 막역해. 그러니까 그 문무일이 고머식이 라인을 통해서 검찰 일을 계속 본 거야. 나한테 돈 주면 계속 받고. 그리고 저 선거 때 그러니까 이번 인사 때도 고머식이 통해서 검찰에 인사 청탁하려고 했어. 김오수하고 통한 근거도 있어. 이제 법무부 차관 요런 이야기를 합니다. 김봉현이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나 김오수 차관에 로비했는지 이렇게 질문하니까 지금 검찰 측에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 말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무일이하고 김오수에 대한 로비에는 광주 출신인 고 브로커 고모가 공통으로 등장을 하고요. 물론 김오수는 황당하다고 부인했습니다. 고머식이는 나와 검찰 동기인 이모 변호사와 중학교 동기다. 이 변호사의 소개로 만난 사이고 10년 동안 전화한 적도 없다. 김봉현이는 모른다. 이래 말했어요. 근데 김봉현이가 여기서 버티다가 걸리면 진짜 인생이 X 되는 것 같아. 이 홍어 이야기.
지금 얼마 전부터 형 검찰 친구가 지금 더 급해갖고 난리를 치더라고. 나가라고.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라는 뜻이죠. 나가라고. 검찰 친구가 이 상황에 걸리면 인생 거들나는디 걸려야겠냐고 난리를 치더라 형한테. 검찰 친구가 잠이 안 온다고. 네 생각만 하면 이렇게 말을 하더라. 그래서 김봉현이가 나가가지고 후위를 도모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 제가 그때 라임 사건 때 그랬잖아요. 이 주범들을 다 정권에서 또 권력에서 도피시키고 있다. 그래서 김봉현이가 형 나가면 신분증 벌써 만들기 시작했다. 여건도 하니 쫄병이 이해하고 형이 막히면 네 것도 만들 거니까 나가면 어쨌든 신분 세탁을 해가지고 돌아다녀야지. 지금 요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잡히기 3일 전이고 이거 전화 이후에 3일 만에 잡혔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최초 라임이 이종필이 도망다닐 때부터 경찰 관계자한테 도피 방법 권유와 조력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자, 어제 제가 김봉현이는 녹취록에 김용춘이 기동민이한테 억대를 줬다고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김영춘이가 해수부 장관을 했지만은 힘도 없는데 김영춘이한테 왜 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답이요. 김봉현이가, 물론 김영춘은 안 받았다 합니다. 김봉현이가 어깨 건달주지, 무식하죠. 그러니까 정치판에 지가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이강세 같은 사람을 끼워가지고 광주의 마당발이라는 광주 출신 기자로서 광주 MBC 사장까지 한 친구를 넣으면 그 이제 대부분 인맥, 학년, 뭐 지연 등으로 정치인들하고 광주 지역사회에서 나으니까 그걸 통해서 로비를 했는데 중간에 보통 이렇게 돈주가 무식하면 그냥 적당히 이 사람 돈 따먹으려고 얘도 돈 좀 주라고 데리고 오고 저도 좀 주라고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아마 김봉현이가 돈 준 사람이 뭔 일을 지일에 도움이 되는 핵심인가 이런 걸 판단도 하지 못하고 그때 죽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왜 그러냐. 그래서 지난번에 보면 뭐 노사모에 뭐 회장을 하든 뭐 미키 루크인가 뭐 부산에 출마했던 애한테도 줬는데 그거 도저히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지하니까 누가 소개를 하면 그냥 그때마다 이렇게 구라에 돈을 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이 김봉현이가 도망간 이 백화점집의 아들 김영웅이 메트로폴리탄하고 깊숙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둘이 직접 주고받은 돈 관계도 있어요. 라임이요. 그래서 이 지금 김영웅이 쪽에서 지금 돈 일부가 캄보디아 시행산이 이런 데도 들어갔고 아까 녹취록에 나오는 필리핀의 리조트도요. 그 한국 조폭애들이 운영하다가 그걸 갖다가 지금 메트로폴리탄이고 이런 데서 돈이 들어가가 인수를 했고 그 과정에서 뭐 살인이 났다 이런 이야기도 돌아다닙니다. 리조트에 아예 사가지고 사람들을 데려가가지고 접대를 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민주당 비례대표, 열린우리당 뭐 옛날 부대변인 이런 친구들도 이 리조트 접대 대상에 들어 있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웅이하고 김봉현이하고는 둘이가 또 돈으로 시비가 붙어가지고 서로 민사 소송까지 하고 있는데 김영웅에 대해서 김봉현이는 라임의 진짜 몸통은 저하고 나는 깃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김영웅이도 빨리 잡아와야 돼요.